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패더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패더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아마 귀신 쪽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패더님의 이야기 아직 못 들으신 분들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돌비 패더 검색을 하시거나 패더 패사찰 이렇게만 검색하셔도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거를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패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패더님의 목소리 들으면 확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혹시 졸리진 않으시죠? 아니, 목소리가 나긋나긋해서 졸릴 수는 있어도 내용이 너무나 세가지고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그런 분이죠, 패더님은. 감사합니다. 네. 자, 패더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는 우리가 한번 같이 들어봐야 되겠지만 바로 한번 그러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패더예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쉽게도 인형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괜찮아요. 예, 당장 시작할 준비도 되어 있고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큰데 이 주제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면 또 상당한 기간이나 회차가 걸릴 것 같아서 제가 그전에는 꼭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준비하게 됐고요. 처음에 돌비님께 연락을 드리기까지도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렇죠. 살아오면서 이러한 영적인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에게 했을 때 뭔가 마음을 기댈 수 있다거나 위로가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되돌아오거나 좋지 않은 시선을 받기가 일쑤였었거든요. 그건 대부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개인 대 개인으로 얘기해도 힘든데 이런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개인이 다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나에게 정신적으로 더 좋지 않은 영향만 끼치게 되는 건 아닐까 했지만 맞죠.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믿던 안 믿던 서로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게 공유가 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연락을 드렸던 거거든요. 정말 잘 생각하셨죠. 예. 네. 돌비님도 느꼈을지는 모르겠는데 돌비님께 처음 사연을 제보할 때 정말 간추리고 간소화해서 이야기를 했었기에 이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아무튼 앞서 말씀드렸던 폐사찰 사건이 어떠한 영적 부분이 트인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라면 네. 오늘은 돌비님의 구독자분들과 귀족 여러분들에게 과학적이진 않지만 제가 보는 존재들 중에 어떠한 사건이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오, 그렇죠. 예. 네, 돌비님께 말씀은 못 드렸지만 애초에 사연을 제보할 때 처음에 마음을 먹었었던 사건이기도 했거든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사연을 제보하게 됐었는데 아무튼 서론이 너무 길었고 그만큼 저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이야기라는 뜻이기도 할 것 같아요. 얼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폐사찰 사건 이후에 어떠한 꿈도 존재도 꾸지도 보지도 못하고 살던 때였어요. 네. 그렇게 결혼을 했고 아내가 첫째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같이 살던 집이 이제 계약이 끝났고 집을 어디로 갈까 정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다 당시에 집 근처에 상권이 좋은 지역적인 위치의 은행 건물 네. 2층, 4층이 원룸 구조였는데 2층만 복층의 구조식으로 되어 있는 집을 보러 가게 됐어요. 예. 거기가 이제 마트나 병원, 은행 등등 뒤쪽으로는 크지는 않지만 먹자 골목도 형성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이 20대 중후반 사이의 나이대의 신혼부부에게 복층 구조는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었어요. 그 집을 보고 둘 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우리 복층에 한번 살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계약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뭔가 매매를 하기엔 돈도 부족했고 전세로 살기엔 계약 기간을 맞춰야 됐기에 우리 월세로 살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월세로 계약을 했어요. 정말 신기했던 건 보통의 원룸이라 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 건물주분께서 6개월 주기로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오, 드문데. 네. 예. 후에도 마음에 들면 6개월 주기로 연장을 하자 했었어요. 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당연히 부동산 업자와 함께 계약을 진행했었기에 저희는 뭐 오히려 좋다고 했죠. 당시에 양쪽 친구들은 다 뭐 부럽다고만 했지만 이제 부모님들은 야 니네 복층은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거기 온도 관리하기도 힘들다. 이게 하루 이틀은 좋아도 살아보면 힘든 점이 더 많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위에가 춥긴 하죠. 예, 그렇죠. 근데 6개월마다라면 그래도 1년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짧은 기간이니까 살아보고 안 맞으면 6개월 후에 뭐 아파트로 전셋집을 얻어 나가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기분 좋게 계약을 마치고 이사를 하게 돼요. 첫날에 임신한 아내를 무리시킬 순 없고 멀리 계신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이제 제 친구 2명이 도움을 주러 왔어요. 짐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꼴에 이사라고 뭔가 할 게 많긴 많더라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다가 짜장면이랑 탕수육도 시켜 먹고 뭐 힘들지만 뭔가 앞으로의 나날들이 그려지고 네. 생각돼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날 저녁에는 이제 친구들과 퇴근하고 놀러 온 그 친구들의 여자친구들까지 모여가지고 뭐 근처 식당에서 이것저것 포장해서 뭐 맛있게 먹고 이야기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커플은 여자친구 통금 때문에 이제 여자친구 집에 데려다주고 자기도 집에 간다고 나섰고 남아있던 친구와 여자친구는 자고 가기로 했어요. 지금부터 친구는 돌남이, 친구 그 여자친구는 돌순이라고 할게요. 예. 침구가 뭐 마땅히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2층에 매트리스가 제법 큰 사이즈여서 여자들을 2층에 재우고 저랑 돌남이는 1층 바닥에서 그냥 자기로 하게 돼요. 그러다 잠에 든 지 얼마 안 돼서 화장실에서 팅팅팅팅 막 하는 뭔가 떨어져서 바닥에 튕겨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잠결에 뭐 비누 받치는 통이나 양치컵이 그 물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나 싶은 생각을 하다가 귀찮아서 그냥 그대로 잠에 들었어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오감이 엄청 예민하거든요. 자고 있는데 2층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조용히 떠드는 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진짜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새벽인데 위층에서 와이프랑 돌순이가 우리 욕을 하면서 뭐 자기들끼리 웃나? 아니 근데 이 새벽에 잠 안 자고 뭐하나, 잠을 자야 애기도 잘 클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잠에 들게 돼요. 그때 당시에는 와이프가 임신해 있으면 왜 새벽에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돌순이가 케어해준다고 둘이 떠들고 그런 소린 줄 알았거든요. 뭐 귀신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목소리가 그냥 와이프랑 돌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심은 안 했고 무튼 그렇게 자던 중에 팍 하는 비명소리에 일어나게 돼요. 일어난 게 잠에서 깬 게 아니라 그냥 소리가 들리자마자 바로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 쪽으로 뛰어왔어요. 그 이유는 그 비명소리가 제 아내의 목소리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막 뛰어가서 보니까 화장실 앞에 아내가 주저앉아서 두 손으로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었고 문이 열린 화장실 안쪽으로는 천장이 하얀색 플라스틱 같이 이렇게 돔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정사각형의 한 손바닥만한 크기의 플라스틱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그 꽈배기 모양의 명주실이라 하나요? 그게 검정색 명주실의 한 뭉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돌남이랑 돌순이도 이제 이쪽으로 이미 다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순이는 제 아내를 데리고 이제 저희가 자던 거실 쪽으로 갔고 저는 다가가서 그걸 집었죠. 그걸 집자마자 아이씨 하면서 욕을 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제가 원래 평소에 렌즈를 끼는데 집에 있을 때는 안경을 끼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내의 소리에 놀라가지고 달려오느라 안경을 안 껴가지고 명주실인 줄 알았는데 잡고 보니까 머리카락이더라고요. 그 양이 꼭 여성분들 장발이었다가 뭐 어느 계기로 단발병에 걸려서 왜 싹둑 잘라냈을 때 그 정도의 양 있죠. 그게 명주실처럼 꽈배기 모양으로 꼬아서 묶여 있었거든요. 머리카락인 걸 인지하자마자 아우 하면서 던졌고 집주인에게 따지려고 전화기를 이제 찾았는데 아직 새벽이더라고요.
와이프가 이제 임신하면 화장실을 자주 가니까 그 새벽 시간대에 화장실에 간 거였는데 그때 그걸 본 거고 그 시간에 저희도 다 깨버리니까 어떠한 시간을 구별할 때도 없었던 거죠. 아무튼 아내도 돌순이도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는 아침까지 머리카락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뭔 씨를 여기에 이렇게 두었냐, 진짜 기분 나쁘다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넘어갔고, 돌순이가 야 저거 머리카락 아니야? 라고 물었었는데 나도 머리카락인 줄 알았는데 실이라고 하면서 쓰레기 봉투에 넣는 척을 하면서 돌람이랑 이거 기분 나쁘니까 쓰레기 버리고 온다고 하고 그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그 주머니에 잠깐 들어있는데도 너무 찝찝하고 불쾌하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엄청 거칠었었거든요. 그렇게 돌람이가 차에 쇼핑백 있으니까 거기에 넣고 아침에 전화해서 이거 보여주고 따지라고, 그래서 이제 쇼핑백에 넣고 이제 둘이 올라오다가 저희 층에 있는 그 소화전 있잖아요. 소화전 안에 제가 넣어놨었거든요. 그렇게 집에 들어와서 아니 저런 걸 저런 데 올려놨지 막 그러면서 일부러 막 더 크게 뭐라고 했죠. 괜찮다고, 내가 아침에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따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라고, 그리고 화장실 자주 가야 되니까 2층 오르락 내리락 하지 말고 돌순이랑 1층에서 자라고 이야기하고 2층의 매트리스를 이제 1층으로 내려줬어요. 그렇게 2층에서 불침번을 서는 것처럼 계단에 걸터 앉아서 1층을 내려다 보면서 있었고, 이제 친구랑 그 머리카락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막 찾아봤었어요. 하지만 뭐 딱히 도움되는 내용은 못 찾았고, 점심때 이제 교대 근무를 하는 돌람이에게 야 너는 그러면 피곤할 테니까 좀 더 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저는 그렇게 계단에 앉아서 한 2시간 정도 멍하니 있었어요. 7시 정도가 되어서 전화를 하기엔 이른 시간인 걸 알았는데 아내가 아이가 놀란 것과 너무 기분이 불쾌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밖에 나가서 1층에 내려가서 전화를 했어요. 예. 수신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서 전화를 받았고, 네, 여보세요? 했더니 여보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제 여기 이사 온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네, 아침부터 무슨 일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네요. 어제 화장실 천장에서 플라스틱 뚜껑 같은 게 떨어졌는데 거기서 긴 머리카락 같은 게 몽텅이로 같이 떨어졌거든요. 이거 새벽에 임신한 아내가 보고 큰일 날 뻔했다고 이게 뭐냐고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네? 머리카락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머리카락이라고요. 오늘 이쪽으로 좀 와주실래요? 그랬더니 제가 남편이랑 준비해서 바로 갈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집에 올라가서 기다렸어요. 올라갔을 때는 돌순이만 깨어 있었고, 아침부터 저한테 어딜 그렇게 갔다 오냐고 물어봐서 니네 출근 전에 밥이라도 먹이고 보내고 싶어서 주변에 혹시 뭐 국물 종류나 포장할 만한 게 있나 돌다 왔다 했더니 우리 아침 안 먹으니까 괜찮다고, 이제 돌람이도 깨어서 가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미안한데 집에 사실 집주인이 오기로 했다. 내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다가 큰 소리가 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괜히 임신한 아내한테 그런 모습 보여주기 싫다. 부탁인데 돌람이 출근 전에 시간 아직 있으니까 내 아내 좀 같이 데려와서 간단하게 뭐를 조금 먹든 좀 시간을 좀 함께 해줄 수 있겠냐라고 했더니 돌람이가 어느 순간 깨서 내려오면서 뭘 그런 걸 부탁이라고 하고 앉아있냐고 재수씨 빨리 깨우라고 하더라고요. 깨워서 아내에겐 최대한 이성적으로 이야기하거나 할 건데 혹시나 집주인이나 건물주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지 않은 사람이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한테 보여주기, 들려주기 싫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친구들이랑 시간을 좀 보내달라 부탁을 하고 셋을 내보냈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똑똑똑 노크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집주인이에요 라는 목소리에 저는 문을 열어드렸고, 진짜 화는 상당히 났지만 이게 어쩌면 집주인과 관련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어찌됐든 손님이니까 얘가 뭐 그때 주스를 이렇게 2잔 따라서 드리고 잠깐만 이거 한 잔 우선 마시고 계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소화전에 있던 쇼팩백을 갖고 들어왔고 화장실 문을 열고 이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 위에 저게 새벽에 떨어졌고 거기 위에 이게 있었다라며 머리카락 뭉텅이를 꺼내서 보여드렸어요. 집주인 내외부는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뭐 놀란 척 이런 게 아니라 어제 제가 처음 마주할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아주머니가 자기네들은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저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전에 그 사람들이 한 짓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계단 앞쪽에도 어떤 3인용 소파가 있었거든요. 자연스레 그쪽으로 이동해서 셋이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마저 하게 돼요. 이 건물이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아서 운영하신 거고, 본인이 건물을 맡아서 시작한 건 5년이 채 되질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슬하에 자녀는 없으셨고, 예. 조금 떨어진 외곽 지역에 집이 있어서 거기서 작게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문제는 처음 건물을 받게 되고 두 번째 세입자 때 일이 조금 있었대요. 부부였는데 새댁이 말주변도 좋고 어른들한테 싹싹하게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아닌 뭐 양딸 같은 느낌으로 정말 잘 지냈대요. 네. 그래서 농사 지으시는 뭐 감자나 고구마, 양파, 파 같은 농작물도 자주 갖다 주시고, 이 부부는 아주머니나 아저씨 생일도 챙길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서로의 속마음까지 털어놓았고, 새댁이 아이를 너무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해서 늘 고민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민간요법부터 뭐 시험관 시술도 받고 임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면서 노력을 했대요. 그러다 2년이 다 되어갈 때쯤에 경찰관한테 연락이 왔대요.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난 걸 알게 되죠. 주변 가족들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몇 번의 신고를 접수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출동한 경찰이 아래 은행에 건물주 연락처를 알아내서 전화를 했고, 그날 그렇게 그 집을 들어갔대요. 그 집은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이 집이었죠. 예. 방 안에는 30개가 넘는 남자아이, 여자아이의 인형들이 있었고, 그 인형의 크기 부분, 소중한 부분에만 부부의 피로 물들어 있었대요. 그것 외에는 다른 건 없었고, 계약 기간도 곧 만료되어서 그런 사건은 있었지만 청소업체를 불러서 깨끗이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까지도 부부를 실종 상태로 찾지 못하고 있었대요. 근데 참으로 희한한 게, 저희가 그 사건 이후로 3번째 세입자였는데, 저희는 임신 초기이기도 해서 배가 부른 상태가 아니라 임신한 상태인지 모르셨는데, 전화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임신한 와이프가 놀랬다고. 그 얘기를 듣고 뭔가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인지하고 불이 나게 오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면식 없는 사람의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나온 것보다 심각한 상황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앞서 그 사건 이후로 첫 번째, 두 번째 세입자도 임산부였다고 해요. 근데 두 분 다 헛것도 보고 밤마다 이상한 소리도 나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났냐, 다들 임산부가 진짜 맞았냐 물었더니 두 분 다 임신한 상태로 이사 오셨었고, 밤마다 알아듣긴 힘든 말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여자 귀신 같은 것도 봤다 하고, 근데 여자 귀신이 자기가 혹시나 해서 물어봤지만 그 전 사건의 세대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라 그냥 본인 생각엔 임신하면 피도 부족하고 입덧 때문에 잘 먹지도 못하니까 허해져서 헛것을 본다 생각하고 얘기를 했대요. 마음 한편으론 찝찝은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머리카락이라는 실물이 떨어진 거니까 집에 진짜 뭔가가 있나 싶어서 오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뭐 이렇게 이야기도 듣게 됐고, 이런 일을 겪어서 더 이상 이 집에 살기는 힘들 것 같다. 과하게 반응한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헛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했었다.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너무 힘든 삶과 고통의 굴레에서 이제 막 벗어나서 다시는 어떠한 연결점도 만들기 싫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안 그래도 두 분이 오시면서 이미 얘기를 마쳤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네들도 이거를 어떻게 숨기고 이럴까 하다가 뭔가 이게 우연이라고는 조금 사건이 찝찝하니까, 그래서 이곳에 살기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사비도 지원해주고 복비도 지원해줄 테니 다른 집을 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득을 하려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앞서 세입자들의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불찰이라고, 내가 애는 없지만 다른 사람의 자식들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무튼 그렇게 얘기는 잘 끝냈어요. 그리고 추후에 이곳을 폐쇄하고 창고로 사용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까지는 들었어요. 참고로 먼 훗날 돌나미와 돌순이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날 새벽에 돌순이와 제 아내가 이야기한 적 없었다는 내용을 알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군거리고 킥킥댔던 소리도 아마 그 사건과 관련된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무튼 하루라도 이 집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와이프에게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주었고 와이프를 대전에 있는 처제 집으로 데려다 주게 돼요. 괜찮은 집을 구하는 동안 잠시 지내게 했고 아무래도 집을 구하러 여기저기 다니는 것도 임신 초기인 와이프에게는 힘든 부분일 거라 생각돼요. 괜찮은 집 두세 군데를 정하면 올라와서 같이 보기로 했었거든요. 예. 그렇게 저도 그 집에 들어가진 않고 찜질방에서 잠을 때우면서 이제 집을 구하러 다니게 됐죠. 그러다 마음에 드는 집 두 군데를 찾았고 와이프와 함께 가보기 위해서 우선 와이프가 있는 처제집 대전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데리러 가려고. 그날 처갓집 식구들도 대전에 다 같이 모여서 하루를 보냈고 다시 이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집에 하자가 좀 많아서 이런저런 조건으로 다시 이사를 한다고 둘러댔고 그렇게 모처럼 가족끼리 기분 좋게 하루를 보냈어요. 예. 다음날 일요일 아침에 이제 다른 가족분들은 다들 댁으로 흩어지셨고 저희는 월요일 점심 지나서 두 집을 보기로 했었기 때문에 하루 더 자고 내일 오전에 여유롭게 출발을 하자라고 결정하게 됐어요. 처제가 형부 언니랑 둘이서 영화도 보고 데이트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래 그렇게 해라 했죠. 저는 운동도 할 겸 동네에서 나와서 조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대전지리를 잘 모르다 보니까 발 가는 대로 이렇게 달렸거든요. 하다 보니까 무슨 큰 다리도 건너고 아래에는 물도 흘렀어요. 그쪽에 근처에 대전 엑스포도 있었고 그 흐르는 물이 대전에 있는 갑천이었거든요. 그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니 뭐 잔디도 깔려있고 쉴 수 있는 공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런저런 풍경들을 보다가 가족끼리 산책을 나왔는지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곧 저렇게 될 수 있는 건가 정말 평범한 행복이 이런 건가 싶은 찰나에 한 아이가 축구공을 베개 삼아서 누워있더라고요. 초등학생같이 보였고 고학년처럼 보였는데 조금 특이한 건 옷이 조금 많이 촌스러웠어요. 그때 당시 2010년대 중반인데 그 옷들은 거의 무슨 2000년대 초반에 입던 옷같이 보였거든요. 그냥 무심히 보다가 그쪽 근처로 갔어요. 갔는데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눈을 뜨고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여기부터 좀 잘 들어주셔야 되거든요. 얼굴은 조금 까무잡잡했고 예. 머리는 스포츠 머리인데 위쪽 윗머리가 살짝 긴 까까머리 같은 느낌이었어요. 약간 소프트 보이한 그런 느낌의 머리였고 꼭 축구를 좋아하는 동네 아이나 축구부 같이 보였어요. 느낌 알겠어요. 예. 네네.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걸 눈치챘는지 제 반대방을 옆으로 휙 돌아 눕더라고요. 근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귀여워서 야 삼촌은 나쁜 사람 아니야. 친구들 기다리는 거야? 너 축구 잘해? 삼촌이랑 주고받기 좀 해볼까? 했더니 나한테 말 걸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벙쪘는데 무슨 기분 안 좋은 일 있었니? 라고 했더니 너 나 언제 봤다고 자꾸 반말이냐? 죽고 싶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좀 붉게 달아오르면서 아니 애가 말버릇이 너무 안 좋네 속으로 생각하면서 괜히 기분 잡치지 말고 가야겠다 하고 그냥 뒤돌아섰어요. 예. 그리고 가는데 축구공이 제 옆으로 훅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는데 일어서서 씩씩거리는 모습으로 양손은 주먹을 쥐고 어깨도 아이가 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펴고 고개를 아래로 내리고 눈을 저를 쏘아 붙일 듯이 흘겨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꼬마야 삼촌이 고민 같은 것도 잘 들어주고 해결 같은 것도 잘해주는데 무슨 일 있으면 삼촌이랑 얘기 좀 해볼래? 라고 했더니 야 너 내가 보이냐? 그러더라고요. 이때 아니겠지. 아닐 거야. 이거 뭐 정상적인 사람 찾은 지 얼마나 됐다고. 말도 안 된다. 난 더 이상 진짜 이러면 안 된다. 생각하다가 그럼 잘 보이지 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거 봐봐
하더니 그 가천으로 막 뛰어들어가더라고요. 말릴 새도 없었고 이미 앞 상황에 말한 게 제 발목을 잡고 있어서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들어갔고 저는 그곳만 지켜만 봤고 한참을 있어도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아, 시작인가 싶어서 우선 여길 벗어나자 생각하고 옆으로 막 뛰었어요. 예. 쳐다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를 아는데 이게 설마 하고 물을 봤어요. 예. 근데 제가 뛰고 있던 그 옆에 물에서 나오더라고요. 우선 여기서 더 이상 뛰는 건 포기했고 반 포기한 듯이 야, 너 사람 아니야? 라고 물었고 그 아이가 과거에는 사람이었지 하면서 하하하 막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내 또래 같은데 그냥 내가 반말할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앞쪽에 물가 내려가는 조금 앞쪽으로 가서 걸터 앉았어요. 이 아이는 옆에 앉더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난 89년생이라고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래 한번 얘기나 해보자. 이런 말을 내가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너 왜 죽었어? 라고 물었어요. 글쎄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다. 예전에 친구들이랑 여기서 축구하다가 공이 물에 빠져가지고 내가 가지러 들어갔다가 빠져 죽었지 뭐. 근데 같이 온 애들이 엄청 많았는데 한 명도 안 구해주더라. 어느 순간 일어나니까 물속이었고 바깥으로 나왔더니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 이때까지 내가 죽은지도 몰랐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죽은 걸 알게 됐어.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참 안타깝네. 나는 8살 때부터 사람이 아닌 존재들을 봐왔어. 근데 항상 나를 힘들게 하거나 그냥 자기 것만 하는 존재들만 봐왔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죽은 이유까지 알게 된 건 네가 처음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이름까지 이야기를 해주었거든요. 여기서부터 막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이름이 신기한 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강씨 아니면 곽씨 둘 중에 하나거든요. 강씨 아니면 곽씨? 예, 강태형, 곽태형, 강태성, 곽태성 이런 류의 이름 같았어요. 뭔가 이름이 센 발음이 들어갔었어요. 네. 그러면서 제일 친한 친구 중에 오씨가 있었고 김씨. 친구들이 엄청 많았는데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가 오씨랑 김씨래요. 89년생의 대전이고 2000년대 초반에 죽었고 이런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예. 사실 그때는 다시 이런 존재들을 보기 시작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머릿속 한가득이었어서 예. 이게 잘 못 들었어요. 이때 좀 이름이나 이런 걸 확실히 들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학교에서 꿈돌이랜드로 소풍도 왔었다 했었고 예. 아무튼 자기도 자기를 알아봐주는 게 제가 처음이고 이걸 친구들에게 전해줬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어떤 원망도 안 하니까 마음에 두지 말고 사라졌으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어쨌든 알았다. 내가 너의 친구들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살면서 혹시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거나 될 수 있다면 꼭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했죠. 그때 정말 그 꼬마애가 엄청 울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나도 네 부탁을 하나 들어줄 테니까 뭐든 얘기해라. 자기가 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해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는 셈 치고 얘기는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내가 얼마 전에 집을 구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아내랑 아이만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했고 자기가 그건 분명히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이게 귀신이랑 대화하는데 어떠한 20년, 30년 지기 진짜 친한 친구와 진실한 마음으로 대화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대신 가끔씩 이곳에 오면 자기를 보러 와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때 당시에는 귀신이 다시 보이건 뭐건 나도 이건 진심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사도 잘했고 첫째도 무사히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은 무거운 반, 기대 반으로 그 꼬마를 만났던 곳에 항상 좀 갔었어요.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로도 몇 번을 찾아갔는데 만나지는 못했어요. 혹시나 내가 친구들에게 전해주지 못해서일까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찾아갔죠. 그러다가 아내가 둘째를 임신하고
그때도 처제집에 놀러 갔을 때였는데 그냥 별 기대 없이 조깅을 하다 그쪽에 갔는데 있더라고요. 1년여 만에 만난 거죠.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너무 반가워서 야! 하면서 달려갔어요. 근데 저를 보면서 야, 이번엔 안 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진짜 미안해. 내가 찾아봤는데 아직 친구들은 못 찾았다. 노력은 했는데 아직 못 찾았는데 계속 해보겠다 라고 했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아이 이번엔 못 지켜준다고. 그리고 앞으로 나도 못 만나. 그 얘기 하려고 기다렸어. 그래서 야, 무슨 소리냐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너를 찾아다녔는데 어디가 있다가 나타나서 무슨 소리 하냐고 했더니 그냥 내 말이나 잘 들으라고. 그 아이를 위해 살아야 돼. 그리고 친구들은 그만 찾아도 돼. 네가 해준 노력만으로도 고마웠고 이렇게 해서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도 알았고 아무튼 너도 행복해야 돼. 간다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기다려보라고. 너 내가 이거는 꼭 나도 들어주고 싶다. 네가 들어줬기 때문에 나도 들어줘야 된다. 초등학교 때 죽은 거면 너 거기에 초등학교가 한 3, 4개 있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초등학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것까진 들었어요. 굳이 이거 앞으로 노력 안 해도 돼. 아무튼 나 가야 돼 하면서 사라졌어요. 예. 제 눈앞에서. 연기가 되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식간에 마술 공연에서 뭔가 확 사라지듯이 없어졌어요. 내가 지금 이게 뭔가 꿈을 꾼 건가? 이게 현실이 맞나? 생각이 들 정도로 한순간에 없어졌고 그렇게 어쩌면 찝찝한 상태로 그 친구와 이별을 하게 됐죠. 그리고 후에 그 친구가 말해줬던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말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4개월째 유산을 했어요. 네, 그 당시에는 그냥 첫째를 낳고 몸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일렀다 생각만 하고 이제 자책을 많이 했었죠. 네네. 근데 유산한 아이를 이제 매년 기리다 보니까 그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했던 게 그 말이었나? 혹시 어쩌면 얘가 사라진 이유도 첫째를 지켜주면서 어떠한 그 세계에서 벌을 받아서 이렇게 사라진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네. 아무튼 그 친구와의 인연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제가 살면서 이런 존재들과 뭐 이런 과거의 자신의 이름, 나이, 죽은 이유 같은 걸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었던 사건이기도 했고 예. 이게 만약 진실이라면 내가 겪은 게 사실이라면 분명히 이 아이를 과거 살아생전에 알았던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예. 그럼 그 부분이 제가 보고 느끼는 영적인 세계가 증명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들어주지 못한 부탁, 어쩌면 친구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하면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혹시나 증명이 된다면 어쩌면 그 친구를 찾을 수도 있는 그 친구에게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란 말을 전해달라는 부탁, 이것도 들어줄 수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 이걸 진짜 큰맘 먹고 이야기를 하게 됐거든요. 이게 일단은 저에게도 패더님께서 말씀해 주셨겠지만 국민학교 초등학교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거기 뭐 학생부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에 분명히 남아 있을 것 같아서 그쪽에 한번 문의를 한다거나 그러면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그렇죠. 사건 사고다 보니까 이게 그쵸. 만약 사실이라 하면 안 좋은 쪽으로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사연 제보에도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예. 만약 있다 하면 이게 진짜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쵸.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 어쩌면 이게 만약 진짜 사실이라 하면 예. 유가족은 항상 그걸 마음에 담고 사니까 네. 저는 제가 이 이야기한 것도 실수가 될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한 그럼요. 거고 네. 네, 유가족 분께서 혹시 이걸 보고 만약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은 네,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만약에 진짜 유가족 분이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혹은 진짜 그때 당시 같이 놀았고 친했던 친구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고 또 어차피 뭐 연락을 주신다고 해서 바로 뭐 연결을 하거나 어떤 뭐 이야기를 나눠본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패더님과의 뭐 크로스 체크가 돼야 되겠죠. 어느 부분이. 그쵸. 네, 그렇다 보니까 또 패더님께서는 이걸로 인해서 진짜로 또 그랬던 사연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지 또 너무나 찾고 싶은 마음에 오늘 또 패더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패더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단순히 그냥 재미로 그런 곳에 전화를 한다거나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그 학교 측에도 피해가 되고요. 그리고 그냥 눈살이 찌푸려지는 행동들이에요. 그런 게 내가 궁금하고 이 궁금한 거를 풀려고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타인에게는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올라갈 때는 학교 이름이 삐처리가 해가지고 영상 업로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혹여라도 그때 당시 같이 놀았던 그런 친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유가족 분이 진짜 계신다면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